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없어서 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무려 120만 명 넘게 늘었고 취업자 수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오계택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람 중심 투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망이 필요하고요. 사람 중심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조금 새기고 어떻게 이러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든가 소득의 격차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고요. 한국판 뉴딜에서 이러한 고민을 담아서 사람 중심 투자, 안정망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나타날 때 아무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정망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정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축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게 될 근로자분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도 강화시켜드리고 이분들이 좀 더 심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단기적인 저숙련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판 뉴딜이 후보댐 같은 그런 이제 공공건설 발주만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안정망 확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미국에는 노동상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요. 이 당시에 전국 노동관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교섭권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뉴딜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 지원을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나마 뉴딜을 통해서 대공황의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쉽게 극복했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음식 숙박 서비스업, 그다음에 여행업이나 항공업 같은 그런 산업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그다음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어렵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배달 수요가 늘어나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좀 늘고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보면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도 줄어들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업자나 구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직자분들의 경우에 이분들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만 고용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고용안정지원금을 대폭 예산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고용을 조금이라도 좀 더 길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실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실업은 증가하게 되고 구직자는 또 구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을 조금 사회보험을 확충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에 대한 확대를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고용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보험의 경우에도 현재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그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취업제도인데요. 국민취업제도는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제도를 확충을 해서 이분들이 좋은 직업훈련을 받으시고 또 고용 서비스를 확충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용이고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인데요. 현재 그 범위나 수준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충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쉴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임금 보존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 등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 환경과 작업장 안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작업장이 안전해야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쾌적한 작업장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용적 고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의 부분은 고용보험을 제도 등을 확충을 해서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는 고용보험 제도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혹시 작업장에서 벗어나서 실업 상태 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 제도를 확충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던 복지를 하던 우선은 안전된 환경이 되어야 그 안에서 고용이나 복지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의 부분은 근로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미래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그러한 역량을 작업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제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고용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건가를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혁신 역량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본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기계와 같은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나 기계 같은 투자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일할 수가 없고요.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직업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작업장에서의 적응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장기간의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을 작업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가지고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의 뉴딜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더 건전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 세대들이 일하는 그 노동시장을 좀 더 공정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런 노동시장으로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책무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